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의 탑6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오늘 9월 11일은 이들이 미스터트롯의 탑6가 TV조선과 매니지먼트 활동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만료가 되는 날인데요. 따라서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트롯 탑6의 그동안의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용의 그 의미 등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각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행보를 분석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3월 12일 미스터트롯의 결승전 날입니다. 3월 12일. 따라서 3월 12일 결승전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이미 이들 결승전에 올라간 탑 7이죠. 그때만 해도 탑 7 중에서 김호중은 다른 기획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탑 6는 뉴에라 프로젝트와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거예요. 공연 활동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로 종료가 되는 날인데, 그동안 이들의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들은 뉴에라 프로젝트와 이렇게 공동으로 계약을 맺음에 따라서 뉴에라 프로젝트의 관리 속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 6명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들은 거의 뉴에라 프로젝트가 원하는 대로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각자가 가수 활동으로 가수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1년 6개월은 탑6 함께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졌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송이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였는데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은 인기리에 엄청 성공적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콘서트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예정돼 있던 콘서트의 한 10%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TV조선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때문에 대박이 났고, 이 프로 때문에 TV조선의 다른 뉴스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줘서 시청률을 올리는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탑6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TV조선과 탑6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일부에서는 불공정 계약 등으로 TV조선이 좀 지나친 소위 말하는 개런티 같은 걸 많이 주지 않아서 노예 계약을 했다고 하는 TV조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탑6에게 콘서트 일정 같은 경우 너무 빡빡하게 짜고 그래서 TV조선이 탑6를 너무 활용했다, 진액을 빼먹었다 하는 정도로 비난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TV조선과 탑6는 윈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이 없다고 하면 각자 기획사의 소속사에서 이 가수들의 가장 핵심인 행사를 뛸 수 있었지만은 이들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뽕숭아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집중함에 따라서 이들이 경연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함에 따라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TV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TV조선의 이 작가, PD, 제작진들의 기획 능력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비록 계약 관계가 불공정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 금전적으로는 손해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난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TV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하는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탑6 TV조선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종 오디션이 있습니다. 트롯 오디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연 과정에서 결승전에 오고 우승자, 준우승자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오디션이 끝난 이후에 그때 입상했던 입상자 기억할 수 있는 가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롯 전국체전도 있고 보이스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트롯신이 떴다. 이렇게 6명이 함께 엄청난 대세 최고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TV조선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에 사랑의 콜센터 뽕송학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출연료를 많이 받지 못하고 이들이 개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난 1년 6개월은 윈윈이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 분석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의 행보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트롯맨 탑6의 각자 팬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트롯맨 6 이제 탑6에서 각자 가수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명웅은 공연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앞으로 행보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김희재와 정동원은 연기와 노래를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 종료 이후에 계약 종료 이후에 새로운 이막이 펼쳐진다. 이제 각자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 게 트롯맨 탑6 이건 없어지고 가수 이명웅, 가수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이렇게 이제 개별 활동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미스터 트롯의 탑6는 뿔뿔이 흩어진다. 오늘까지는 함께 하지만 12일부터는 각자의 길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아까 보셨죠? 이런 행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명웅입니다. 이명웅. 냉철하게 보면 탑6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수, 대세 가수는 이명웅이에요. 가장 큰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시대. 그리고 예컨대 지금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키로 하고요. 뽕숭아 학당은 이번 주에 탑6 완전체 녹화는 마지막이고 뽕숭아 학당은 TV조선이 종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판은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탑6 전체가 출연하는 건 곤란하고 그렇다면은 뽕숭아 학당이 원래는 트롯맨 F4가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이렇게 출발을 했고 지금은 6명이 같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만약에 뽕숭아 학당도 이명웅을 빼고 탑5가 출연했을 경우 지금과 같은 10% 전후의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엄밀히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까 제목에 본 것처럼 이들 중에서 김희재는 연기와 노래를 병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탁이나 장민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속사로 돌아가서 SNS를 개설하는 등 이제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면서 노래도 하고 또 연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6명 중에서 아마 5명은 TV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있지 않겠는가. TV조선의 우산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이버에 나우라고 하는 생방송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뉴에라 프로젝트가 네이버와 계약을 맺어서 장민호, 영탁, 이찬원, 정동원이 다음 주 수요일 15일까지 4주 정도의 생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계약 11일 계약이 만료돼도 15일까지 이렇게 행마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서 뉴에라 프로젝트와 함께 TV조선과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영탁 같은 경우는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뉴에라 프로젝트가 주로 주축이 돼서 이 소송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민호 같은 경우는 TV조선에 인기리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월요일에 골프왕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이들 트롯맨 6 중에서 대부분은 TV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 같고 TV조선 역시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지막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트롯맨 각자의 활동의 행보의 핵심은 임영웅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들은 각자 소속사로 일단은 돌아가는데 임영웅이 또 다른 대형 기획사와 공연 계약,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앞으로 행보 중에서 탑6의 가장 큰 변수가 임영웅의 행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영웅은 대형 기획사에서 방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러브콜이 쏟아진다는 거죠. 왜냐? 지금 내일부터는 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속사를 중심으로 각 방송사에서도 출연 요청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이들을 출연토록 해서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러브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냉철히 보면은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임영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다른 트롯맨들의 팬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각자 소속사에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곡 준비입니다. 음원을 발표하는데 집중을 할 것이고 각자 소속사를 중심으로 각 방송에 출연을 정리하고 관리해주고 또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영웅이 어느 대형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획을 할 경우 예를 들자면 CJ 같은 경우는 TVN도 있고 엠넷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어요. TVN 같은 경우는 나영석 PD와 새로운 예능을 제작할 수도 있고 엠넷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송 콘서트도 제작할 경우 임영웅과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트롯맨들이 찬조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임영웅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냉철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들의 행보는 각 소속사에 들어가서 신곡 발표 등 음원 준비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고 방송 TV조선 중심으로 방송 활동을 했는데 각 방송사를 중심으로 방송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트롯맨들도 대형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다면 그 공연이나 그 방송 활동 같은 경우도 집중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영웅의 어떤 행보가 이들 트롯맨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이 9월 11일 탑6가 TV조선과 1년 6개월간의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어서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이야기해봤고요.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대부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뉴스장터가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